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바람 한복덕바입니다. 최근에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이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100% 완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일단 4,768가구 일반 분양 규모만 해도 웬만한 대단지 하나가 털어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이라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엄청난 공급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동안의 궤적을 보면 그냥 갈지자 횡보, 그냥 골로 갈 수 있었던 재앙에 가까운 벼랑 끝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까스로 작년 말에 거의 빛의 속도로 일반 분양을 선언하고 청약 시장에 뛰어들게 됐죠. 거의 둔촌주공 분양과 함께 동시에 개시가 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둔촌일병구역이라는 닉네임까지 붙는 정비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된 상태에서 일반 분양 뚜껑을 열었는데 결국엔 81%에 달하는 정당 계약 성사가 됐고요. 그러나 괄호, 블랭크가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었죠. 899가구가 미계약으로 남게 돼서 결국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초소형 면적인 2구제곱에서 4구제곱이 다시 무순위로 풀리게 됐는데 묘한 게 이렇게 무순위로 풀리는 시점에서 또다시 천군만마를 얻게 됐어요. 무순위법이 개정이 돼서 전국 청약으로 청약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연이 많은 무순위 청약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무려 4만 명이 넘는 수요가 따라붙게 됐고요. 46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찍게 됐습니다. 거의 비선호의 극강이라 할 수 있는 평면 2구제곱, 이건 그냥 투자 목적에서 들어오는 수요라 볼 수 있죠. 어느 집주인이 1인 가구가 아니고서야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가장 비선호 타입이 될 수 있는데 딸랑 2가구 모집에 무려 1,300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만 65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도 놀라운 기록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달 3월 22일에 최종적으로 계약에 도장을 찍는 완판 100%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조합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죠. 거의 인간승리 아닙니까? 정비사업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이 정도로 분양 성적을 냈다는 건 정말 막판 뒤집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단군 이래로 가장 최대의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가장 뒷심을 발휘했던 분양이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걸 끝으로 둔촌주공의 막이 내려지질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무순위를 통해서 들어온 다주택자들이 피눈물의 폭풍 여파를 그대로 막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거 상당히 의외의 충격파라 할 수 있는데요. 아니, 분양 완판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계약으로 끝이 났다면 그것으로 피니시 라인을 안전하게 통과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슨 위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무순위 청약 이전에 바뀌어야 할 법을 전제로 해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작에 지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줄로 알고 진입했던 당첨자들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몰려있게 됐죠.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실거주 의무 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 소위에서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계류 상태라는 얘기죠. 그것도 거의 아기가 첫걸음을 뗀 것과 같은 진행 상황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소위에서 논쟁을 한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여야 논조가 엇갈려 있어서 진행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될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당 입장에선 지금 당장에 부동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할 입장이죠. 이에 반해서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쉽게 해제를 해버리면 다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과열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접촉점을 만들어내기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작에 3월에 통과를 시킬 예정이었는데 이제사 소위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계류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당장 둔촌주공이 지금 정비사업 기간 중 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건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입주 시기가 2025년 1월로 예정이 돼 있죠. 이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지 않으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일단 전매 제한은 1년으로 완화가 된다 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죠. 그러나 실거주 의무 법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반드시 초소형 원룸 평수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반등의 조짐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간단히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동의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죠. 다시 과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정말 어정쩡한 상태가 극강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초소형 평수에 당첨된 투자자라면 이게 거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쇠고랑이 되죠. 집을 팔 수는 있는데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낭패입니다. 당첨자 눈물에서 피눈물 충분히 나죠. 졸지에 원룸생활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계약에 사인을 했지만 이후 법안 개정 상황에 따라서 대거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도 문제입니다. 이건 아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행 2주택자의 중과세율이 8% 기준에서 일반 세율 3%대로 전환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으면 무순위 청약 당첨자들은 고스란히 8% 정도의 무거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죠. 이 법안은 단 한 차례 정도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워낙에 입장 차이가 커서 간극을 좁힐 만한 여지가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인 법안, 단기 보유, 주택분양권 양도세율 완화, 이 부분도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도 거의 갈지자 횡보를 보이고 있죠. 현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60%, 이걸 일반 세율 6에서 45%로 내릴 계획이었는데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둔촌주공 당첨자 중 다주택자들은 삼중고를 겪어야 할 피눈물을 쏟는 후폭풍에 직면해 있죠.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세가 중과되고 분양권 팔 때 양도세도 중과가 되어버린 삼중고에 거의 케어가 될 상황이 될 겁니다. 일반 분양 당첨자들도 마찬가지죠. 실거주 의무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안 자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막연하게 당첨됐다는 이유로 그리고 분양권 호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희희락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둔촌주공에 진입을 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얘기는 법안 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그 반대가 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후 청약하실 때도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고려를 잘 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후폭풍이라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틈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둔촌주공 당첨자들이 피눈물, 후폭풍이 속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당첨 자체가 굉장한 행운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벚꽃이 빨리 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들 수 있어요. 법안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퇴양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혼란한 시기 늘 칼 같은 초점으로 내 집으로 가는 로드맵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